안녕하세요. 이혼하거나 고쳐 살거나 주쌤입니다. 남편의 외도를 알게 된 아내분들은 여러 가지 궁금증이 생깁니다. 도대체 뭐 때문에 이 남자가 저 여자한테 정신이 팔렸을까? 처음에 누가 먼저 추파를 던지고 시작했을까? 저 여자랑 저러고 다니면서 애들이랑 내 생각은 안 났을까? 저 남자가 이혼을 할 각오로 저러는 걸까? 아니면 그냥 나가서 재미나 보려는 걸까? 저 여자랑 어떤 미래까지 약속을 했을까? 도대체 둘이가 어떤 깊이이고 어떤 사이일까? 오만 생각이 다 들고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됩니다. 이렇게 아내분들이 궁금해하는 게 많아지고 증거를 찾아야 되니까 이것저것 뒤지기 시작하면요. 또 증거가 고구마 줄기처럼 줄줄이 또 막 엮여서 나오죠. 처음에는 요만큼 나왔다가도 점점 이제 불어나서 아내분이 남편의 외도와 상간녀와의 관계에 대해서 아는 게 많아져요. 그러면 그게 아는 게 많아질수록 증거를 잡았다는 안도감도 들고 남편이 한심해지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요, 얘네가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깊은 사이였네, 얘네가 진짜로 찐사랑이었나 보네 싶어가지고 상실감이 들고요. 얘네가 진짜 이렇게까지 사랑하는 사이라면, 내 남편이 저 여자한테 이렇게까지 했다면 내가 진짜 조용히 사라져주는 게 맞지 않을까? 이거 뭐 회복이고 뭐고 가능한 걸까? 이 남자는 온통 머릿속에 마음속에 저 여자뿐인데 내가 이 가정 지킨다고 혼자 용 써봤자 무슨 소용이 있을까 싶어가지고 진짜 이 자리에서 그냥 포기하고 싶어지기도 해요. 이렇게 남편과 상간녀가 진짜 찐사랑이구나, 이 남자가 저 여자를 진짜 사랑했구나 라고 느껴지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이럴 때 우리가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지를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도 눌러주세요. 첫 번째, 남편과 상간녀가 찐사랑이라는 증거는요, 남편이 상간녀에게 돈과 시간을 아끼지 않았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 말 있죠. 남자의 사랑은 돈과 시간으로 표현된다. 이 어떤 남자가 어떤 여자에게 돈과 시간을 쓰지 않으면 그 여자를 사랑하지 않는 거고, 시간과 돈을 많이 쓰면 그만큼 그 여자에 대한 마음이 크다는 거예요. 마음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이 여자에게 돈을 얼마나 쓰고 시간을 얼마나 쓰는지에 따라서 이 사람의 마음을 가늠해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진짜 아내분들이 증거를 잡다 보면요, 이거 아주 가관도 아닙니다. 내 남편에게 이런 면이 있었나? 내 남편이 나랑도 연애할 때 이랬었는데 이 새끼가 나이 처먹고 지금 저 여자한테 이러고 다니는구나. 연애할 때 나 사랑한다고 하면서 했던 말과 행동, 이런 게 저 여자한테 똑같이 하고 있네? 굉장히 깜짝 놀래요. 아내분은 이미 수십 년의 결혼 생활을 하면서 이 남자가 어떤 여자를, 한 여자를 사랑할 때, 나랑 연애했을 때 어떤 행동을 했는지를 어느 정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었는데, 증거를 찾다 보니까 세상에 이 나이 먹은 이 남자가 20대, 30대 때 나를 쫓아다니면서 했던 그 행동을 전현한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간과 돈을 저 여자에게 쓰고 있다는 것을 보면은 아내분이 진짜 눈이 뒤집히고 현실적으로 확 와닿게 됩니다. 남자들이 많이 하는 게요, 마음 있는 여자한테 카풀을 그렇게 해줘요. 같은 회사 다니는 경우에 이제 모시고 출퇴근하면서 기사 노릇을 막 자처를 하고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데이트를 할 때도요, 맛집이니 뭐 유명한 카페니 어디 교회로 막 드라이브 나가가지고 데이트하는 코스 이런 데를 막 다니면서 그년의 사진을 또 그렇게 찍어줘요. 이거를 또 멍청한 상간년이 인스타그램에다가 지 계정에다가 막 올려놓고 하면서 아내분을 약 올리고 막 별일이 다 있어. 그렇게 정성을 들이는 것 뿐만이 아니라 돈도 많이 쓰죠. 데이트 비용 요즘 물가가 얼마나 비싸요. 카페 한 번 가면 둘이서 2만 원이야. 밥 한 번 먹으면 둘이서 뭐 5만 원, 7만 원, 10만 원이야. 이 돈이 또 어디서 나겠어요. 지 쌈짓돈에서 다 내고 집에 주는 생활비를 줄이고 지가 데이트 비용을 마련해서 상간녀랑 그러고 다니기도 하고요. 집에 생활비를 안 줄이더라도 자기가 뭐 대출을 내고 마이너스 통장까지 파가지고 상간녀랑 돈을 그렇게 물 쓰듯이 헤프게 쓰고 다녀요. 아내분이 너무 열받는 게, 나는 학원비 아낀다고 애 엄마표로 학습지로 내가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애 닥달해가면서 막 열심히 이렇게 살고 콩나물 정말 한 근도 깎아서 사는 그런 여잔데, 밖에 나가서 이 남자는 엄한 년한테 엄한 년 한번 따먹어 보겠다고 그년한테 몇만 원씩 그렇게 헤프게 쓰고 다니고, 모텔 결제 내역을 봤더니 모텔 5만 원, 7만 원이 일주일에 두세 번씩 찍혀 있는 거야. 한 달에 50만 원을 모텔비로 쓰고 쳐댕겼어. 6개월 동안 바람 피우면서 상간녀에게 쓴 돈이 막 2천만 원, 3천만 원씩 되는 거예요. 이 남자가 진짜 뭐에 쓰이지 않고서는 그렇게 돈을 쓸 수가 없어. 막 이런 게 이제 열받아서 미치겠는 거죠. 그런 거 보면은
이게 정말 헛되고 헛되구나. 내가 그동안에 가정을 위해서 했던 행동들이 다 헛되고, 내가 그동안 아끼느라고 미용실 한번 안 가고 막 2, 3만 원짜리 커트도 몇 달에 한 번씩 겨우 아껴가지고 하면서 살았는데, 전혀는 꾸민 거 보니까 머리에다가 손톱에다가 막 장난 아닌데, 그런 거를 또 이 남자가 대해주고 있었어. 이런 거 보면 진짜 눈이 뒤집히면서 이 새끼 그냥 전현한테 가라고 버려버릴까? 그렇게 나한테는 아껴 쓰라고, 생활비 아껴 쓰라고 개지랄 떨더니 밖에 나가서 전현한테 돈 펑펑 쓴 거 알면요, 네가 진짜 가정은 개똥으로 알고 전현한테 미쳐가지고 전현을 그렇게 사랑하는구나 싶어서 별 오만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럴 때 이제 제가 남편이 돈 쓰고 시간 쓰고 하는 거에 대해서 꼭 그게 이 남자의 사랑은 아니다, 이렇게 제가 아내분들한테 말씀을 드려요. 물론 남자가 돈 쓰고 시간 쓰는 게 마음이 가 있는 게 맞기는 하지만, 요 불륜의 특성상 남자가 돈을 쓰고 시간 쓰는 게 당연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상담을 오래 했으니까 바람 피우다 돌아온 남자들이 하는 말이나, 스스로 정신 차린 남자들이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아,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 내가 뭐에 씌였었던 것 같다, 이런 얘기 하면서 왜 그렇게 돈을 썼냐면, 그렇게 안 하면 얘가 나랑 안 사귀어줄 것 같아서. 얘가 원체 화려하고 돈 쓰는 거 좋아하고 뭐 밥 한 끼를 먹어도 그냥 이런 사사로운 데서 먹지를 않는 된장녀여가지고, 이런 여자를 내가 만나려면 이 정도 돈 당연히 써야 된다고 나도 생각을 했고, 내가 그 여자한테 가스라이팅을 당했던 것 같다. 그 여자가 이거 사와 하면 내가 사다 바쳤고, 이거 여기 가자 하면 내가 갈 수밖에 없었다. 그 여자랑 섹스하기 위해서, 그 여자가 나를 안 만나줄까봐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그랬던 거지, 내가 진짜 그 여자가 너무 좋아서 막 자발적으로 내가 주머니가 열려서 막 했던 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또 최근에 두바이 쫀득 쿠키, 두쫀쿠가 또 엄청 유행이었잖아요. 요즘 약간 한물 간 것 같기는 한데, 어떤 아내분이 저한테 상담 와가지고 그 얘기를 막 하시는 거예요. 집에서 애들이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애들이 아빠 우리도 두쫀쿠 먹어보고 싶어, 어디 가면 살 수 있어, 아빠가 좀 사와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저렇게 달고 저렇게 건강에 좋지도 않은 걸 뭐하러 돈 주고 사 먹냐고 막 이랬대. 그러고 집에는 한 조각 사오지도 않았는데, 나중에 어떻게 증거를 잡다 보니까요, 상간녀랑 상간녀 자식들 먹으라고 두쫀쿠를 줄 서가지고 웨이팅을 해서 사다가 그 집에 내 알을 바친 거야. 한 알에 7, 8천 원짜리를. 그거를 보고 아내분이 정말 지 자식한테 그거 한 알 그거 얼마 한다고 그거 사주지도 않으면서, 그년 집에는 그거를 웨이팅까지 해서 줄 서서 기다렸다가 그년한테 사다 바친 거를 아니까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고, 아, 이 남자가 가정을 버리고 저 여자를 선택했구나라고 생각하면 내가 괴롭고, 그게 또 진실도 아닐 뿐더러 우리가 그런 생각에 갇혀버리면 오히려 가정을 회복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니까 너무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남편과 상간녀가 찐사랑이라는 증거는요, 들킨 후에 아내 탓을 하고 상간녀를 보호하려고 들고 상간녀 편을 들고 딱 끊어내지 못했다, 요 부분에서 아내분들이 아, 이것들 진짜 둘이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느끼세요. 들킨 후에 남편들 반응, 첫 번째는 그거죠. 와이프 탓을 합니다. 너 내 핸드폰 뒤졌어? 너 내가 준 생활비로 사람 붙였냐? 너 어떻게 알았어? 왜 나를 의심을 했어? 막 이렇게 굴고요. 네가 나한테 그런 말할 자격이 있어? 너랑 나랑 결혼 생활에 어려움이 많았잖아. 너 나 안 사랑하잖아. 너 맨날 이혼하자 그랬잖아. 우리 가정 생활이 뭐 정상이라고 생각해? 막 이러면서 그동안의 가정 생활이 불행했고 아내에게 문제가 많았고 아내가 남편에게 바람 피우지 마라라고 얘기할 권리조차 없다는 식으로 아내분 탓을 막 해요. 그럼 이제 아내분들이 띵, 이런 반응일 줄 몰랐는데, 무조건 잘못했다고 할 줄 알았는데 내 탓을 하네? 어떤 분들은 가스라이팅 당해서 자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아내분들은 정이 뚝뚝 떨어져요. 최소한 미안하다고 말은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어떻게 지가 바람을 펴놓고선 내 탓을 할 수가 있어? 막 기가 막히죠. 그리고 걸린 다음에 딱 끊어내지를 않고 나중에 보면 정리한다고 말만 했지 한 번도 헤어진 적이 없었다는 거를 막 발견하게 돼요. 나한테는 눈물 뚝뚝 흘리면서 그년이랑 헤어지겠다라고 했다 하더라도 밖에 나가서는 그년한테 괜찮아, 우리 와이프 아무것도 몰라, 내가 잘해주니까 그냥 넘어갔어, 이러면서 계속 만나고 나를 병신을 만들었던 거야.
이런 걸 보면 이제 아내분들이 아 얘가 진짜 들킨 후에도 내 탓을 하고 들킨 후에도 전현을 보호하려고 들고 두둔하는 거 보니까 진짜 전현을 사랑하는구나. 헤어질 생각이 없는 거 보니까 가정을 버릴 거구나 라고 생각이 이제 들게 돼요. 하지만 이게 찐사랑이라서 상간녀를 보호하고 내 탓을 하는 게 아니죠. 찐사랑은커녕 그냥 지독한 자기 합리화일 뿐입니다. 내가 바람을 피우다 걸렸어. 쪽팔려. 수치심 느껴. 죄책감도 약간 느낄 수밖에 없어. 이런 상황에서 누군가는 죄인이 되고 누군가는 빌런이 돼가지고 악당이 돼가지고 자기가 누군가를 탓하지 않고서는 자기 스스로 이 마음이 버텨내질 못하는 자존감 낮은 인간들인 거예요. 그래 내가 바람을 폈다. 내가 잘못했다. 인정하고 사과하는 사람들은 제정신이 돌아가는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 바람난 사람들 제정신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죄책감을 아내분한테 투사하는 거예요. 덮어 씌우는 거야. 그러면서 자기가 바람 피운 거는 정당화하고 아내분, 죄 없는 아내분을 막 탓을 하는 거죠. 그리고 상간녀를 두둔하는 것도요. 상간녀를 사랑해서가 아니고요. 그냥 이 상간녀에게 중독이 돼서 앞으로 계속 만나고 싶기 때문에 상간녀를 계속 만나려는 수작을 부리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전현을 진짜 사랑하는구나. 내가 보내줄게 라고 생각하고 지레짐작해서 포기하지 마시고 일단 상간녀 쳐내는 거에만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남편과 상간녀가 찐사랑이라고 생각되는 증거는요. 이혼, 별거, 아이 문제까지 입에 올렸다는 점입니다. 이 남녀가 불륜관계로 만나도요. 이 도파민에 쩔어가지고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현실 감각 없어지고 우리 예전에 연애할 때 생각해보세요. 엄청 오래전이라 생각 잘 안 나시죠? 옛날에 연애할 때 생각해보면요. 이거는 뭐 구름 위를 걷는 기분이야. 별 생각 다 해. 뭐 현실적인 거 이런 거 뭐 없고 그저 행복감에 쩔어가지고 내가 그 사람을 좋아하는데 걔도 나를 좋아한대. 와 이거 확률적으로 이거 어마어마한 일이고 이거는 진짜 신이 나를 도운 거다 막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이 불륜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은 그 설렘이랄까 막 이 도파민 이런 게 이 젊었을 때 20, 30대 때 연애했던 것보다 더 커요. 중년이 돼서 자기가 유부남 유부녀가 되어가지고 연애질을 하면 그 기쁨과 이 쾌락이 몇 배는 더 된다는 거예요. 내 상황이 이런데 내가 나이도 들고 내가 기혼이기도 한데 누가 나를 좋아한대. 너무너무 행복한 거야 이 인간들은. 그러니까 할 말 못할 말 뭐 현실적이지 않은 말 별 개소리를 다 하게 됩니다. 뭐 이혼하고 너랑 살고 싶다. 우리 애들이 지금 13살인데 18살 되면 만 18살 생일 지나면 나 딱 이혼하고 너랑 살 거야. 5년만 기다려줘. 우리 늙으면 같이 어디 전원주택 지어가지고 살자. 나 이혼하고 나오면 내 새끼 네가 키워줄래? 응 오빠 내가 오빠 자식들도 잘 키울게. 요지랄 하면서 하는 게 불륜이라는 거야. 불륜의 본질 자체가 뜬구름 잡는 소리를 하게 돼 있어요. 오만 개소리 하면서 붙어먹는 게 불륜이야. 근데 이제 아내분들이 증거를 잡으면서 세상에 우리 애들을 데리고 만났네? 이것들이 아주 둘이 뭐 임신하면 애기 낳지 뭐 이지랄 떨었네? 얘네들이 나중에 애들 크면은 집행하고 애들까지 버리고 지들들이 붙어먹을 계획까지 짰네? 심지어 저는요 이 불륜 남녀가 둘이 웨딩 사진을 찍었다는 인간들도 봤어. 그러니까 이런 거를 보면은 아내분들이 진짜 아 정말 나는 그렇다 쳐도 애들은 건드리지 말아야지. 왜 저 불륜이한테 우리 애들 얘기를 시시콜콜하고 이혼하면은 네가 우리 애 키워줄래? 이딴 어떻게 개소리를 할 수가 있지? 이것들 완전 쌍놈이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도요 의미를 둘 필요가 없어요. 그냥 이것들이 불륜은 그 자체가 판타지입니다. 이루어질 수 없고 있어서는 안 되는 건데 이 머릿속에서 판타지로 인해서 이 불륜을 벌이는 거거든요. 이 사람 이거 별거 아니야. 어쨌든 불륜난 불륜녀밖에 안 돼. 그런데 판타지 속에 얘가 내 이상형이고 얘가 내 영혼의 단짝이고 내 평생의 은인이고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얘밖에 없고 이렇게 착각 속에서 하는 판타지 속에 있는 관계가 바로 불륜이기 때문에 이런 애 관련 이혼할 거다 뭐 너랑 살고 싶다 이런 것도 그냥 판타지이지 이게 실제로 벌어지는 일은 생각보다 잘 없어요. 나 이혼하고 너랑 살 거야. 5년만 기다려줘. 이 지랄하다가 5년이 뭐야 5개월 있다 걸려가지고 다 산통 깨져버리는데 그렇게 산통 깨지고 나면은 서로 별로 그렇게 책임감도 없어요. 지그들이 어떻게 책임질 건데. 그런 게 불륜이니까 너무 쟤네 둘 사이 연애하면서 주고받은 개소리에 의미를 둘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렇게 둘이 꿈속에서 살다가 오만 좋은 얘기만 물고 빨고 하다가요. 우리한테 들켰잖아요.
그럼 이제 우리가 산통을 다 깨놓을 거잖아. 상간자 소송도 하고 쫓아가서 개박살도 내고 막 증거 잡아가지고 막 이렇게 막 협박도 하고 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얘네 그 좋은 시절 사실 다 끝난 거예요. 산통 깨졌어. 옛날에 몰래 만나서 물고 빨고 할 때나 재밌지. 다 까발려져가지고 이제 근심 걱정밖에 안 남았어. 걸릴까봐 만나서 국밥 한 그릇 마주보고 먹을 수가 없어. 맨날 모텔만 기어다니면서 그 짓만 할 거야? 그게 그렇게 행복한가? 그렇지도 않아 또. 그러니까요. 이미 걸린 이후에는 또 상간녀들은요. 아, 내가 첩이야 이제. 첩인 위치를 현실 자각을 지대로 하게 돼요. 본처가 나타나서 상간녀한테 와서 막 지랄 떨어. 그러면 아, 내가 이 남자 다 가졌다고 했는데 나는 결국 상간녀 불륜녀밖에 안 되는구나. 저 본처가 이혼하지 않으면 나는 그냥 영원히 첩일 수밖에 없구나. 그러면서 이 남자 물고 빨고 하던 이 상간녀가 이 남자한테 개지랄을 떨기 시작합니다. 상간소 해결해라, 취하시켜라, 이혼한다더니 왜 이혼 안 하냐, 막 지랄을 떨어. 그러다 보면요, 상간녀 소송 6개월 걸리는데, 판결까지 6개월 걸리는데, 그 와중에 다 산통 깨지고 지들끼리 물고 뜯고 지지고 뽑고 하다가 지들끼리 질려가지고요, 상간녀 소송 판결 날 때쯤에는 거의 8, 90%는 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소송할 때도 너무 망설이지 마시고 처음에 걸리자마자 내가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난리를 쳐가지고 이것들을 떼내려는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자꾸 얘네 둘 사이에 오갔던 말에 의미를 두고 도대체 쟤네 진심이 뭘까? 진심 타령하고 도대체 쟤네 사이가 어떤 사이일까? 남편의 심리나 상간녀 심리를 궁금해하고 그러면서 시간을 몇 달씩 보내다 보면은 이것들이 떨어지려고 했다가도 더 붙고 나를 무서워했다가도 나중에는 우습게 알고 사이는 더 깊어져서 떼내기는 더 힘들어지고 이제 그런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증거를 보면서 이것들이 찐사랑이었구나. 내 남편이 전현을 진짜 좋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도 오히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아이고 이 바퀴벌레 한 쌍들 지들이 환상 속에 빠져가지고 개 지랄을 떨었구나. 니들이 그래봤자 불륜이지. 남녀가 만나가지고 사랑이라고 착각하고 하는 말들 그거 누가 못해. 그래봤자 그 감정 오래 못가. 니들도 산통 다 깨졌어. 니들 그 환상 내가 깨줄게 이렇게 생각을 하고 걔네 둘 사이에 오가는 그런 말들이나 심리에 너무 비중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또 생각해보면 또 그래요. 이 남자 상간녀가 서로 특별한 사이이고 특별히 너무 잘 맞아서 진짜 막 하늘이 맺어준 인연이라서 이것들이 그렇게 서로 사랑한다고 막 이렇게 했던 게 아니고요. 사랑해서 이 남자가 돈과 시간을 쓴 게 아니고요. 이 여자가 아니었다고 하더라도 이 남자가 새로운 자극을 받으면 어떤 년한테라도 그렇게 했을 거라는 거예요. 이 상하녀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불륜이라는 관계의 특징이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상간녀가 이 남자에게 너무 큰 의미인 것 같아서 내가 상간녀를 대적할 수 없을 것 같다. 상간녀랑 내가 잽도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너무 겁먹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거는 걔네들이 서로 얼마나 사랑했느냐, 걔네들이 얼마나 뜨거웠느냐, 얼마나 깊었느냐가 아니고요. 그래서 앞으로 나는 어떻게 살 거냐 이거에 더 치중을 두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람 피운 남편과 상간녀의 심리를 파헤치기보다는 내가 진짜 원하는 게 뭔지, 내가 예전부터 내가 좋아했던 거, 진짜 나는 누구인지, 그런데 내가 결혼 생활로 인해서 남편에게 맞춰주기 위해서 포기한 것은 무엇이었는지, 앞으로 나는 그것을 어떻게 되찾아서 앞으로 내가 어떻게 멋지게 살아갈 것인지를 더 파고들고 궁리해야 되는 거지. 저 미친 연놈들 입에서 나오는 거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하는 얘기를 제가 드립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시면 제가 쓴 칼럼도 있고 다른 분들의 사연도 있으니까요. 이거나 그거나 카페에 들어오셔서 소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녕.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